이상 반응이라든지 부작용에 따른 이제 그 안전성 문제, 희귀혈전증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어르신분들은 사실 TV에서 나오는 뭐 이야기밖에 모르거든요. TV만 보시니까요. 그 공무원이 또는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자기 개인 차로 어르신들을 접종센터로 모시고 오고 이제 이렇게까지 사실 호늘로 계시는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은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를 것 같기도 하고요. 이상 반응이라든지 부작용에 따른 이제 그 안전성 문제, 안전성 논란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짧은 기간에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 초기에 이거를 접종하고서 이상 반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조금 숫자가 많이 되고, 파이자 백신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다음에 한 달 반 넘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관찰을 해보면,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해서 이상 반응을 이제 신고하는 비율이 초기에는 좀 어느 정도 높았는데 그게 점점 이제 낮아지고, 그다음에 파이자 백신, 그래서 지금은 파이자 백신하고 비교해봐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게 유사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지금 이상 반응이라고 신고하시는 부분들의 뭐 한 98%, 99% 정도는 다 한 이틀이나 사흘 정도 지나면 이제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신고를 하셔서 당초에 우려하셨던 것들보다는 조금 많이 안정화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다만 우리나라에는 지금 발생하진 않았는데 그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을 맞고 희귀혈전증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희귀혈전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원래 혈소판이 떨어지면 혈전이 많이 생기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반대로 혈전이 생기는 그런 이상한 형태의 혈전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외국 그 기관들이 조사를 했던 거고, 그 EMA라고 유럽 의약품청에서 발표한 걸 보면 미국에서 얘기하는 얀센의 경우에는 100만 명에 하나 정도 생겨서 그건 아마 일반적인 이 백신을 접종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발생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그러니까 나지 않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어제 그 유럽 의약품청에서는 했고요.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혈소판이 떨어지면서 혈전이 생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가 보통 100만 명에 한 명 정도 나타나야 되는데 그 비율이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한 서너 배 정도 늘어났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니 이게 그렇게 늘어나긴 하지만 이 백신을 사용하지 않을 만큼 위험한 건 아니고 그 확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부작용으로 놓고, 사실 저희가 왜 백신 초기에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백신 맞고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아나필락시스는 이럴 때 나타나고 이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면 그분이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약을 처방함으로써 아나필락시스가 굉장히 나빠지는 거를 예방하고 치료가 가능한 부분들을 정부가 준비를 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이상혈전에 대한 부분들도 정부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어떻게 이거를 디텍션을 하느냐 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그런 경우에 이 희귀혈전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준비를 해놨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요. 지나치게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보다는 정부가 알려드리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같이 생각해 주시고 접종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이달 1일부터 75세 이상 이런 어르신분들은 사실 TV에서 나오는 뭐 이야기밖에 모르거든요. TV만 보시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상 반응이나 뭐 부작용을 좀 앞으로 디텍션이 잘 되고 빨리 생겼을 때 의료기관에 갈 수 있도록 또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접종하는 그 행태들을 보면 굉장히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그 어르신들 특히 위해서 뭔가 더 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 공무원이 또는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자기 개인 차로 어르신들을 접종센터로 모시고 오고 이제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사례들은 저희가 모든 시군구가 공유할 수 있도록 계속 전파를 하고 있고, 이제 많은 경우 이제 좋다고 판단이 되시면 특히 이제 단체장 분들께서 굉장히 민감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문제가 된 희귀혈전증 같은 경우에는 한 4일에서 20일 사이에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요. 그럴 때 사실 호늘로 계시는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지를 모를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에 대해서 주변의 의견을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어르신들도.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제 자녀들에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가 이제 동년배, 동네 이웃이나 지인들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젊은 분들, 우리 젊은 분들에게 이제 홍보와 또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들이 결국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이장님의 영향이 굉장히 또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장님이 여러 가지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여러 가지 각 불화관에서 각 가정의 그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이제 각 면에서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좀 정확한 정보를 좀 전파를 시킨다거나, 또 저희도 안내문을 계속해서 배포하고, 또 읍면동 공무원분들이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드려서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일단은 접종센터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이제 맨 마지막 단계가 대기 15분에서 30분 정도 대기하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텔레비전 영상을 틀어놔요. 그래서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거기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게 송출이 되고, 아마 이제 어르신들도 이제 그걸 보시면서 대강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좀 아실 거라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씩 전화를 드려서 괜찮으신지를 전화로 확인하는 그런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을 하는 그 직원들, 마치 이제 저희가 행안부에서 자가격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접종과 관련해서도 이거를 좀 더 확대시키면 아까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